안녕하세요. 하하방입니다. 하하방 새로 찍습니다. 어저께 찍었는데 새벽에 지웠습니다. 지웠고 보셨던 분들은 그냥 본 걸로 그냥 어, 하십시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으니까요. 다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셀트론에 대한 얘기였었습니다. 그 셀트론에 대해서 내가 좀 부적절한 얘기를 한 게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 저도 그쪽 얘기만 나오면 그냥 흥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한번 들어보면서 들어가서 조금 어 깊은 잠을 못 잤습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면서 그게 자꾸 머리에 내리가 꽂혀서 있나자마자 바로 그 부분 다시 들어보고요. 이건 지우는 게 맞다 해가지고 그냥 제가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찍습니다. 새로 찍는데 어차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때문에라도 찍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반일목 갖고 정일목인데요. 반일목 정일목에서 보면 이게 정일목 정일목에 이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양의 그룹 저 나왔잖아요. 이게 정별이라 그랬잖아요. 어저께 보면 쭉 뺐다가 쫙 올렸죠. 그죠? 요게 음 지가 여기서 니로 이제 반일목에서 반일목을 보는 건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정일목에 구름이 바뀔 건지 안 바뀔 건지 얘가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일목이 반일목이 구름이 바뀌어 가지고 얘가 그 스네스텐 2가 올라가면 얘도 여기가 추세 변곡에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다른 거 없고요. 그래서 반일목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반일목을 보는 거는 일목균형표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보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배울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분명히 이걸 알면 여기에 이게 이거의 상관관계가 다 있는 거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만 반일목을 보면서 이거를 해야 되지. 이거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거 보고 하면요. 이걸로 인해서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큰 낭패를 봐요. 그래서 좀 일찍 본다는 그거 말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놓고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기 전까지는 그렇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한번 저 역시도 이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저 역시도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노멀 디스크는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얘는 이제 이래 되면 요것도 정확하게 보면 요래요. 반일목이 기준선 전환선이 정배열인데 얘가 내려오는 거는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더 지켜봐야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정일목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안 보이죠. 그러면 얘는 위에 이동평균선에 저항을 받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여기가 왜 이렇게 막 나오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는 확실하게 여기 보이죠. 그랬을 때 여기가 날짜 계산을 해보면 위로 온 거에서 날짜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서 계산해든 저기서 계산은 똑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41일이죠. 41일, 그 다음에 26일, 40일, 33일 볼게요. 33일, 그 다음에 26일. 자, 여기 이제 우리 삼성 SDI에서도 여기 이제 정확하게 여기 나올 건데요. 26일 날, 우리 26일 날 와가지고 52의 신고가를 만들어내야지 52의 정배열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앞에 52를 만들어낸 것도 정배열에 들어가는데 이 정배열은요 52를 못 만들려면 거꾸로 내려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26일에 정배열을 만들어 놓고 33일 되는 날 33일 되는 날 캔들이 요올 때 52의 신고가를 못 만들어내면 다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엉구름 있을 때 여기서 얘가 올라갈 때 올라가잖아.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를 올라가 가지고도 얘가 해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해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했을 때 그때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냥 과거 차트니까 원래 제가 과거 차트를 잘 보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41일 가까이고 여기서 50이 신고가를 못 만들어냈죠. 이렇게 그냥 빠지니까 그냥 빠지는 겁니다. 요러면 이제 전환선 기준선 밑에 내려왔는데 전환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데드크로스 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여기는 잘못되는 거 없습니다. 여기는 잘못되는 게 없고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여기 왔을 때 캔들이 항상 어 41일, 33일, 41일, 52에서 변곡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눌림목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눌림목은 이거를 돌리기 주기 위해서 눌림목이 생기는 거고 480일선까지 다 돌렸을 때는요. 480까지 다 돌렸을 때는 그때는 눌림목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는 자리를 잡는 거예요. 계속 행보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 회사가 앞에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서 거기서부터 바뀝니다. 그러면 역배열에서 정배열 바뀌는 초입구는 여기가 초입구입니다. 요 봉이 초입구예요. 요게. 요 구름 바뀌는 여기가 이제 정배열 초입구가 되는 거예요. 요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빨리 찍겠습니다. 뭐 길게 찍을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볼까요? 뭐 왔으니까. 얘도 아침에 말아 올렸네, 그죠? 쫙 말아 올렸죠. 이렇습니다. 말아 올렸습니다. 얘는 여기 왜 들어가 있어? 아, 이거 선으로 해. 선인데. 아닌데. 음,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볼 거 없죠. 기준선 전환선 위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 애플도 말아 올렸네요. 기준선 전환 살아있을 때 여기로 가면 됩니다. 여기. 테슬라. 테슬라는 내렸네요. 내렸죠. 어저께 본 대로 그대로 있죠. 여기서 이제 변곡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면 아직도 구름 변곡이 안 일어났죠. 그러면 얘가 구름 변곡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구름 변곡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요. 내일부터 이제 내일 이걸 들어 올리지 못하면 여기 여기에서 이제 구름 변곡을 만들어서 내려올 겁니다. 이게 구름 변곡을 만들어서 내려와요. 내일 이루면요. 26일에 신저가로 이루는 겁니다. 26일에 신저가. 26일에 신저가로 이룬다는 얘기는 기준선 전환선이 동시다발로 이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동시다발로 내려가는데 우리 올라갈 때만 기준선 전환선에 단기 매물이 있는 게 아니고 내려올 때도 단기 매물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얘가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52의 신저가를 만들어 놓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기도 52의 신저가를 만들어 놓고 올라간 게 아니고 26일에 신저가를 올려놓고 갔거든요. 그러면 얘가 52의 신저가를 만들어 놓는 거랑 26의 신저가를 만들어 놓는 거랑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은 차이 있다고도 볼 수 없고 없다고도 볼 수 없고 그걸 저도 정확하게 그 관계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럽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는 50이 신고가를 갔다 하더라도 거기가 60일에 정비를 만들어서 그냥 바로 올라가는 무조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요게 이렇게 실패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이것만 맹신하면 당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스트레이트 슬로우를 보면 정확하게 나 얘가 눌림목이었다가 여기서도 눌림목이었죠. 그죠? 여기서는 여기도 눌림목, 여기도 현재도 눌림목 자리입니다. 하락은 50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12호로 보면 눌림목이 아니고 하락이죠. 여기서는요. 이건 하락입니다. 얘는 그런 것조차도 안 보였고 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캔들이 움직이는 거를 정확하게 같이 움직입니다. 캔들의 움직임을 똑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심층 분석해 놓은 거 있으니까요. 그걸 꼭 보십시오. 여기 이게 심층 분석해 놨는 게 그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거를 잠시만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보세요. 요걸 겁니다. 요거 아 요게 요게 저거의 심층 분석하는 거야. LG 생활건강 너 언제 도대체 올라갈래? 갈 거니 이거. 이 차트가 요거를 심층 분석해 놓은 거예요, 요거요. 이 5일선에 그러니까 5일선의 정별 그러니까 정별과 역 공간의 개념은 뭐 단 한 가지 위에서 뭐 대답 스트레스 슬로만 다 제- 설명해 준 예. 거거든요. 요거 이제 지금까지 보면서 여기서 얼마나 뭐 여기다가 3m를 트릭스까지 이루 설명을 해 준 겁니다. 요게 그러면 이건 조상이라 그랬죠. 어 배우시는 분은 아시죠? 요게 한 자, 시간짜리예요. 요게 한 시간짜리. 후행스텐이 캔들을 요게 한 시간짜리입니다. 요거를 꼭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게 도움이 많이 되고 요거는 처음 이제 그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를 보시는 게 가장 좋은 게 여기에서 왜냐면 하락 내려갈 때 30 얘는 넘어서 거기서 얘기 못했던 거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질과 되나요? 이렇게 기초에서도 얘기 안 질문을 했고 하셔가지고 화방에서도 얘기 안 했던 것 다시 중에 일어설 수가 있고 요거는 영상도 찍고 하면서 뭐예요? 이거 지표를 싹은 어떻게 중요하지 만들 않습니다. 건지, 지금 그다음에 최고 지표의 핫한 색깔을 거를 어떻게 넣는 건지, 쪽으로 구성을 가서 어떻게 하는지 이건 내려간다 뭐 올라간다 한국투자증권 모르시는 고점에서 분 있죠. 이렇게 하락일 때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MACD 이거 어떻게 해요? 이래 물어봐 됩니다. 가지고 그래서 요거 제가 개인적으로 저걸 해줬다. 그다음에 이제 색깔 넣는 거, 이렇게 색깔 넣는 거, 알려주 간에도 요런 이보다 더 거를 멀, 해서 1시간 넘게 이렇게 요거를 해줬다. 어, 요렇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산이 바뀌는 시간이네요. 전산을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렇다. 이 얘기에. 그래서, 그거를 보면 요것만 봐도 여기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반일목을 굳이 안 봐도 알 수가 있다. 제가 봐서는 이게 항상 이 일봉에만 치우치면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봉 정도나 아니면 월봉 정도는 가끔 일주일에 얘는요. 매일 보지만 얘는 주가 시작되는 그 주에 봐야 되는 거고 얘는 월봉은 월이 시작될 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월봉의 첫날부터 음봉이 나오면 음봉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고 주봉도 역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월요일 날 음봉을 만들려면 그날 내내 음봉으로 마무리 짓는 날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막판에 그냥 월요일 날은 올려놨는데 막판에 땡긴 이런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월요일 주봉을 꼭 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봤고요. 그 다음에 얘만 보면 되죠. 얘도 어저께 땡긴 일었다가 그냥 바로 다 땡겨 올려놨죠. 그렇죠? 땡겨 올려놨습니다. 음, 테슬라는 왜 내려갔죠?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건 다 봤고, 그죠? 여기서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저한테 문의했던 게 뭐였었는가 하면요. 현대자동차였거든요. 현대자동차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그 물어보신 게 뭐였었는가 하면요. 자 보세요. 얘가 오늘 벌써 오실레이트가 새벽인데 나왔죠. 어지 되면 어지 아래 되면 계속 줄고 있죠. 이 계단식으로. 이 줄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속임수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속임수라 하는가 하면요. 얘가 아침에 줄었는데 이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어저께 어지 이제 3일을 보세요. 3일을
얘네들이 줄면 같이 줄어야 됩니다. 이게 오실레이터가.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오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볼 때 이렇게 될 때 여기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줄었고 줄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세요. 얘가 줄 때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요. 이렇게 보면 줄었죠. 근데 얘네들이 줄어져 있는데 올라가는 거는 벌써 2, 3일을 쏘겠다라는 얘기고, 2, 3일을 쏘겠다라는 얘기는 내려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 그런데 무조건 이걸 갖다 맹신해서 넌 내려올 거야. 이렇게 읽어버리면요. 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이제 장이, 아침에 장은, 아, 이게 속임수일 수 있네라고 읽어버리지만, 장 중에 좋아서 얘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올라갔는데 얘가 여기를 간다. 그러면 이거는 돌아선 거예요. 이게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 그래서 얘가 돌아서 갈 때도 지금 5일로 보면 5일선이 돌 수밖에 없는 위치로 간 거거든요. 이게 U자로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을 때 오늘이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여기가 높은데 여기가 낮았는데 오늘 여기 생김으로 해서 여기가 낮아지고 여기가 높아지면 5일 이동평균수로 보면요. 이게 우리가 돌파갭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주식을 살 때도 LG 에너지 솔루션인가요? 맞죠? LG 에너지 솔루션을 살 때 우리가 9일을 보잖아요. 9일이 요렇게 돌아가는 건 써먹는 거거든요. 요거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5일로 볼 때 여기 따라가는 거가 오늘 나왔는데 이 따라갈 때도 오늘 여기 고점을 넘어서고 종가로 서 있으면 5일선이 돌아섭니다. 5일선이 돌아서요. 근데 오늘 종가로 얘가 내려와가지고 음봉을 맞았다. 그러면 여기 오실레이터가 벌써 3개가 됐는데 줄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보면 올라갈 확률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실레이터가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데 한 번 주는 거는 눌림목일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올라가던 오실레이터가 계속 줄잖아요. 계속 주는데 이게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속임수일 확률이 높은데, 여기서 오실레이터도 U자, 금방 설명했던 이런 U자로 돌면 이 돌아서 올라갑니다. 돌아서 올라가요. 여기요. 지금 여기 이렇게 돌아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돌아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상승의 눌림목에 상승이 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요 며칠 더 봐야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한 4일에서 5일이거든요. 근데 얘가 써먹어야 되는 6일째까지 왔는데 여기를 못 갔다는 얘기고요. 여기를 갈 때도 이제 가가지고 여기서 얘가 한번 훼손하고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여기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훼손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머물다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음, 얘는 또 변형이 올 수 있으니까 여기 보면 보이죠? 요게 요렇게 나올 확률이, 여기서도 요렇게 나올 확률이 좀 높지 않겠는가? 얘의 성격이잖아요. 그죠? 주식마다 성격이 다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서, 오늘은 이렇게 허리가 아프죠? 내가 나쁜 마음을 먹어야 그런가? 그래서 내가 지원했는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해 줄 게 뭔가 하면요. 요거는 이제 볼린저 밴드로 저한테 문의를 하셨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얘가 오늘 오실레이터가 종가로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얘가 오늘 여기 선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야지 된다. 내려오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더라도 눌리면 20일 이동평균선 건드리고 돌아 올라갈 수도 있고요. 무조건 이렇게 여기까지 온다는 건 아닙니다. 11선에서 못 돌리면 21선에 돌리면 되거든. 아직까지도 이건 정비열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목균형표로 본다 그러면, 일목균형표에서는 보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준선이 선 자리에서 요게 당국의 협조를 보고요. 그 다음에 전환선이 있는 자리에서
전환선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 현재에서 당국이 협조를 봅니다. 그럼 오늘 3, 6, 9입니다. 그러면 어저께 보실 분들은 아실 거지만 9일이면 당국의 협조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 당국의 협조가 끝났을 때 이 캔들이 방향이 위에 있을 건지 밑에 있을 건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위로 간다 그러면 오실레이트가 늘어져야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DMI가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야 돼. 이렇게 꺾은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꺾어가지고 10m로 내려왔을 때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10m 내려올 때 올라갈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뭘 보는가 하면요. 어, BWI가 올라가는 국면은 뭡니까? 확장 국면이고 이건 수렴 국면이거든요. 근데 수렴 국면에서는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밴드가 확장하지 않는데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볼린저 밴드에서 전번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한 걸로 기억나는데 보조지표가 쏙입니다. 보조지표가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BWI가 보편적으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나머지들은 보완을 할 수 있어요. 보완 관계로 보완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스트게트 슬로는 얘의 속임수를 얘가 잡아주고, 얘가 잡아주고, 얘가 잡아주잖아요. 근데 BWI 속임수는 잡아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얘가 니로 올 때는 분명히 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밴드가 수렴 들어갈 때 조정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조정이 들어가는데도 주가가 올라가는 게 두 번째 상승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럴 때 ADX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 ADX를 이제 보면서 이게 두 번째 상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상승일 때 얘가 꺾어서 올라갈 겁니다. 어쨌든 꺾어서 올라가요. 그리고 얘도 니로 오게 되고 얘도 올라가게 되고 요 지표들은 변함이 없는데 여기에 보면 BWI만 그런 현상을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여기 와서 그 설명이 빠져가지고 이거 다시 갔다가 다시 오는데 여기서 보면요. 기준선이 서 있는데 전환선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 전환선이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환선이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환선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요. 이 전환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어, 단기 매물이 여기서 26일 동안 매물이 쌓인 매물에 소화가 안 됐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26일입니다. 여기서 26일요.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사람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래했던 사람들에게 처음 다 이익이 나가 있지 손실 나가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손실 나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요봉 하나에 사 있는 사람들만 손실 났지 나머지 사람들은 손실 난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려가면 자기네들 이제 손실이 많이 나니까 올라가면 계속 팝니다. 팔아요. 거기 매물이 많다는 얘기. 여기가 이게 많이 벌어진 게.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여기 부분이 여기 기준선과 전환선의 중간 관계잖아요. 이게 공간 가치거든요. 이게 공간 가치인데 이 공간 가치에서 매물이 많다는 얘기고 여기에 공간 가치는 매물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거는 언제 끝까지인가 하면요. 여기는 26일이 여기서 더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부터입니다. 여기 26일, 6일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온 세력들은 뭡니까? 확실하게 이거를 주도적으로 사서 올린 세력들이라는 올린 세력들의 저거는 없고 지금 현재 매물에 여기서는 세력들로 있고 여기서는 개인들이 들어간다고 방송 보고 나도 여기서 먹겠다고 생각해서 들어온 사람들의 매물이란 얘기죠.
이 매물을 소화시키기 전까지만 얘가 52의 신고가를 가는 게 조금 무리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어, 그래서 5번에 여기 올라갈 때 얘가 가일권 들어가면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내고 얘는 다시 가일권 들어가고 얘는 다시 또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보이지는 않아서 어, 형님이 이걸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여기서부터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잘 보고 52의 신고가를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또 52의 신고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변곡이 여기서 이렇게 보고 변곡이 어떻게 생긴다를 봐야 할 겁니다. 52의 변곡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 여기 최저점입니다. 저점에서 여기까지 그냥 한 방에 땡겨가 보면 6, 80, 82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88변곡 보죠. 88일요. 88일 봅니다. 88일. 88일 변곡 자리 왔는데 52의 신고가를 못 만들어내면 어, 안 좋은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추를 해보면 이런 얘기가 돼요. 내가 우리 형님이 주식을 어디에서 샀느냐에 따라서 매매 방법이 틀립니다. 어느 지점에 샀는지에 따라서. 그러면 어느 지점이라는 거는 기준선 위에, 기준선을 기준으로 보고요. 기준선 위에 내가 주식이 있다면 일단은 좀 팔아놓고 보는 게 안 낫겠나. 그런데 기준선 밑에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있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요. 얘가 조정을 받으면 1차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보면 조정을 받는다라고 본다는 거지. 조정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내려올 때 보십시오. 여기 내려올 때 여기 기준선까지는 조정을 받는 겁니다. 여기 기준선. 그죠? 요 기준선까지 조정받았을 때 요게 26일이 걸리고 여기서 조정받았다가 요 바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33일에서 여기서 이제 26일에 여기 26일 오면 무조건 26일에 저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33일 되는 날 저가를 만들어서 올라가면 26일에 신고가는 갈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구름이 내 구름이 양구름인데 앞구름이 양구름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고 기준선은 서 있는데 전환선이 내려온다는 거. 전환선이 내려오면 전환선이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시는 내용입니다. 머리 조금만 굴려보면 얘가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려와야 데드 크로스 내잖아요. 그러면 이어서 내려올 때 선행 스텝 1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름 변곡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캔들이 전환선 밑에 내려오면서 전환선 밑에 내려오면서 캔들이 전환선 밑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바로 여기 오면 9일의 신저가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선과 전환선에 골든 크로스가 살아있더라 그러더라도 9일의 신저가를 만들어내는 거는 주식에 변곡이 생겨서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구름 변곡이 일어나는 위치입니다. 그러다가 와서 요 오기 전에 이제 당국의 협조가 어디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는가 하면요. 여기서부터는 당국의 협조 여기서부터 조금씩 올라갑니다. 당국의 협조가 조금씩 그 당국의 협조를 매번 당국의 협조 이 당국의 협조로 다 모든 주식은 당국의 협조로 시작해서 당국의 협조로 끝나는 겁니다. 자, 요 당국의 협조 요 이제 5일 남았습니다. 5일요. 그죠? 5일 남았죠? 그러니까 얘의 성패는 이제부터는 여기서 5일 안에 성패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5일 안에. 5일 안에. 그죠? 여기 5일 안에. 그러면 다음 주에 되면 얘가 여기로 올지 아니면 여기서 올라갈지가 성패가 강구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일이라고 치면요. 6, 7, 8, 9잖아요. 그죠? 9, 10, 11이니까 11일째 되니까 얘가 여기서
전환선 밑으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여기서 52의 신고가로 가든지 이게 대부분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답이요. 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면 13일 정도 올라가면 그냥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 저점에서 13일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 이 급등하는 거는 26일까지도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 13일 정도. 그냥 꾸준히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올라갔어요. 여기 보면 얘는 17일 올라간대. 17일요. 그죠? 요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다른 얘기가 뭐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죠. 요렇게 해서 요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지워내고 다시 올린 거는 다른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남을 비방하는 방송을 제가 멘트를 이어서 그래서 지워냈다. 그리고 그런 얘기는 여기서 본래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 구독자님, 형님들이 저를 아무리 좋게 보고 저거 한다 그래도, 내가 아무리 기분 나빠요. 그때는 그 셀테론 얘기는 나오면 이성을 잃어요. 제가 이성을 잃는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나랑은 안 맞는 종목이다. 제약주도 안 맞지. 제약주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제약은 손도 안 대는 거거든요. 내가 제약을 손댄다 그러면 삼성 저것만 됩니다. 바이오로직스. 그거는 이제 선물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선물에 있는데 그것만 보고 매수하든지 그럽니다. 그런 얘기 해주면서 죄송하다. 그리고 앞에 좀 보셨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는데요. 보신 분들은 그 본 걸로 만족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번심을 안 했다. 벌써 60명이 봤어요. 아이고 뭐 잠도 안 자고 보십니까? 잠도 안 자고 보세요. 음, 아, 63 빌딩에 계시네요. 그런데 금융 엘리베이터 부탁드립니다. 금융 엘리베이터는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엘리베이터가 여기서는 이거는 엘리베이터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무조건 엘리베이터를 다 적용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엘리베이터가 이제 보세요. 여기도 적용을 한번 시켜볼까요? 현대자동차도 이게 이제 이게 신저가잖아요. 신저가에서 뭐 여기나 비슷합니다. 여기를 볼까요? 여기를 조금 더 높나? 밑에 거를 볼까요? 이게 보통은 이걸로 맞춥니다. 이걸로 맞췄더니 별 차이 없으니까 이렇게 맞춰볼게요. 여기서 요런 게 금융 저거예요. 요게 이제 요거예요. 요거 한 배. 이렇게 한 배 갔다가 여기서 또 한 배가 더 올라간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한 배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요게 이제 오버슈팅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오버슈팅이 된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로 봤을 때 여기 오버슈팅으로 보인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니까 연장 파동이 나온 거다. 그러면 연장 파동에서 고점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라고 그렇게 굳이 어렵게 볼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음, 100% 맞지는 않습니다. 100% 맞지는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올라갈 때 몇 프로 올라갈 건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몇 퍼센트 올라가고 그것을 멈출 건지 모를 때 요렇게 해서 엘리베이터를 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엘리베이터 제일 처음에 설정할 때 뭐부터 설정하는가 막 저점에서 여기 올라가기 저점이잖아요. 이 저점에서 고점 나오는 자리를 요걸 먼저 봅니다. 여기에서 봐서 얘가 올라가고 요게 됐는데 요 한 배만 갔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걸로 끝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요거 넘었을 때 여기서 한 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걸 다 지어내고 본다 그러면 좀 일찍 끝내려 그랬는데 문자 보고 60명이 좀
주무십시오. 저는 안 자지만 다른 분들은 주무십시오. 요거거든요, 요거.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기서 올라갑니다. 근데 내가 얘기했던 건 뭡니까? 대부분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태우면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여기 와서 본다 그러면 여기 저점에서 봅니다. 저점에서 한 개를 보면요. 여기 가서 보통 엘리베이터 하나를 탄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나 더 탔는데 여기서 또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연장 파동으로 세 개까지는 태워줍니다. 무작정 태워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배, 여기 내가 주식을 사가지고 이렇게 조정받았는데 이게 한 배잖아요. 한 배를 얘기한 거잖아요. 한 배에서 33%에서 50, 그러니까 28%, 32%, 50%, 65%를 조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 조정받은 거에서 내가 몇 퍼센트 올라가는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을 할 줄 모를 때 우리가 요 엘리베이터를 배웠으니까 이 엘리베이터를 목소리가 엘리베이터를 보고 우리가 여기가 어딘가 저긴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 줍니다. 그것도 보통은 두 분까지는 안 태우고 마지막 한 분 태워준 거는 이 회사에 완전히 급등한 자리고 그런 자리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세 번까지는 태워줍니다. 근데 세 번 이상은 안 태워줍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얘기해 드리면서 아, 정중하게 사과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남의 그거를 얘기를 했던 거 부적절한 얘기를 해서 영상을 지워내고 새로 찍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냥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